네,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또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앞가림하면서 뉴욕 증시는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7개의 기업의 마감 상황을 보더라도 전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는 약간 멀리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화웨이에 대해서 AI 칩에 대해 약간 경쟁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받아내면서 2%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3%대 강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은 0.1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7개 기업 상황 점검해 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4가지로 톱어보시죠.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깊게 나왔죠. 이 부분 오늘도 거론이 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서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인 휴전이 아니라 사흘간 일시적인 휴전이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미국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푸틴에 대해서 항구적인 휴전, 계속된 휴전을 원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국과의 무역 어떻게 심화가 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장 완화, 제가 한자로 넣어놨는데 미처 안 들어갔네요. 중국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통해서는 종목단의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 텐데요. 테무가 이제부터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제도를 끝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언급됐다는 점 함께 짚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전승절을 전후로 사흘간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휴전을 선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9일 전승절을 기념하기 위해 사흘간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도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연방군 최고사령관의 결정으로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고려를 바탕으로 승전 80주년 기념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며 이 기간 모든 군사 행동이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연휴인 다음 달 8일부터 사흘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휴전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일시적 휴전보다는 항구적 휴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나는 푸틴이 잠정적 휴전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살상을 멈추고 유혈 사태를 중단시킬 항구적 휴전을 보길 원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며 시장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확인하시죠.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관련해 해결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와는 수일 내 첫 번째 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5배나 많은 제품을 우리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처럼 120%, 145%에 달하는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상호관세 발효 이후 진행된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인도와는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이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테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 시대 이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문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테무가 저가형 플랫폼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 슬로건처럼 내밀었던 문구인데요. 테무 제품이 워낙 저가형 제품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여러 가지를 내가 마치 억만장자가 된 것처럼 살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는 것 약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할 테지만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14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밝힌 건데요. 그럼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일까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위에 소제목으로 달아놓은 것처럼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4월 20일 일본의 보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는 중국 판매자가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 다음 전략을 계획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날 보도에서 다음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예측해 봤을 때 역시나 가격 인상을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플랫폼 중에서는 테무와 쉰, 알리와 틱톡이 지금부터 여기하는 모든 것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테무와 쉰은 25일부터, 알리는 일단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는 언젠가는 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내놨고, 틱톡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전반적인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는 점 함께 짚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왜 오늘이었을까요? 오늘은 이번 주 뉴욕 증시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첫 시작되는 하루였는데 왜 오늘부터 이렇게 한 가지 깃발을 확 날린 걸까요? 어제 일정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은 중국 소포에 대해서도 면세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면세를 없앤다라는 것이 없앤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세금을 면제해주는 걸 없앤다라는 거니까 너네 이제부터 세금 다시 부과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까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3월 30일부터 최소 무역에 대한 면제를 종료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살펴보면 800달러 미만에 대한 수출품, 소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준다라는 건데요. 800달러 미만이니까 저가형 플랫폼인 테무, 알리, 쉬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받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저가형 쇼핑몰 시장을 노렸던 중국의 이런 소형 플랫폼들에게는 정말 재앙이나 다름없겠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에서 배송되는 전반적인 소포에 대해서 100달러에서 200달러가량의 고정적인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관세가 추가 인상된다라는 점이 테무와 알리, 쉬인,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알테시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플랫폼 더해서는 틱톡에 있어서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서 4월 30일을 기다리며 중국 측의 플랫폼들은 오늘부터 뭔가를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타자가 테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테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145%까지 인상해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무가 첫 신호탄을 쐈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최소 무역에 대한 면제가 종료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테무와 알리, 쉬인은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라고 살펴보면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광고 지출과 미국 내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변동을 보였느냐 이런 걸 측정하기 시작한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던 것처럼 테무가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첫 신호탄을 날릴 주자는 1번 주자가 테무다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죠. 알리와 쉬인 같은 경우에도 30%와 50%, 25%와 35%대 하락폭을 보였다라는 점 함께 짚겠습니다. 데이터를 함께 비교해 본다면 테무는 1순위, 2순위는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닥쳐온 저 면제 종료라는 하나의 이벤트 때문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라는 영향권 내에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간밤에는 한 가지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중국과 미국이 계속된 진실게임을 공방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측 입장에서는 저녁에 발표를 또다시 냈죠. 나는 미국과 정말 대화한 적이 없다. 과연 대화한 적이 없을까요? 누군가는 숨기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지금은 중국 내 저가형 플랫폼도 그 안에 자신들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